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빠르면 오늘 정부가 인수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공식화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국적항공사가 하나로 합쳐져서 거대한 항공사가 탄생할지를 놓고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항공사 간의 합병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사례들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둘 다 어려운데 저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인수합병 방식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나랏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특혜 아니냐 또는 항공산업의 국유화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쟁점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죠. 11월 16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인디의 고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뭔가 또 국제협정 하나를 가입했습니다. 이름을 들어보니까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영어로는 이걸 RCEP이라고 있더군요. RCEP. 뭡니까? 알셉이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유무역 협정을 맺을 때요, 보통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칠레랑 맺었을 때가 보도가 엄청 나왔던 걸로 보는데, FTA. 네네, 예. 이거는 이제 다 국가 대 국가 양국이 맺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영내에 있는 국가들이 다 같이 맺는 겁니다. 이 영내 무역 규모가 어느 정도야 되면 5조 4천억 달러입니다. 영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26조 3천억 달러. 영내 인구가 22억 6천만 명이 각각 전 세계 비중의 이제 30%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게 예.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15개국 사이에서는 이제 관세고 뭐고 서로 없이 자유롭게 한 나라처럼 무역하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 알셉에 수출하는 수출 규모가 2,690억 달러예요. 그럼 예. 여기에 이제 관세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만큼의 우리가 뭔가 뭐 수출량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이익을 더 보든지 혜택이 더 나겠죠. 이게 다른 무역 경제 블록 딜을 보자면 USMCA, 예전에 이제 나프타라고 불렸던 게 있잖아요. 예. 그게 898억 달러고요. CPTPP라고 불리는 약간 미국 주도하는 TPP에서 미국이 약간 빠진 약간 요건데 요게 1,260억 달러니까 사실 알셉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정부 입장은 우리나라 수출 시장 확대 및 교육 구조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자유무역 협정 하려고 하는, 집단 자유무역 협정 하는 게 네. 미국과 아시아 이렇게 묶는 게 있고,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CPTPP? 네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네네. 협정이었고, 미국 빼고 중국과 아시아 묶는 거, 그게 이번에 가입한 RCEP이죠. 뭐 이거나 저거나 우리는 시장 넓어지면 좋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야, 우리나라에도 그 관세 풀어줘야 되니까 또 피해받는 업종도 있을 수 있어,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우리는 뭐 수출이 좀 나아질 걸로 봅니까? 일단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 같은 건 꽤 풀렸으니까 네. 뭐 한 번 더 연다고 뭐 많이 달라지겠니? 이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좋은 점은요. 이게 지난해 12월에 타결됐다라고 하면서 보도가 나왔어요. 그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그 알셉 발효에 따른 상품 관세 감축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0.41에서 0.62%포인트의 성장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수혜 업종은 당연히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철강,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거든요. 관세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많이 팔리겠죠. 예. 근데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이제 우려를 전 세 가지 측면에서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과 FTA가 체결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품도 우리나라에 관세 없이 이제 넘어온다는 네, 뜻이니까. 맞습니다. 사실 제가 15개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빼면 14개가 남잖아요. 그 가운데 13개는 이미 우리나라가 단일 국가별로 이제 FTA를 다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FTA를 체결 안 한 국가가 일본이 있는데요. 그만큼 일본과 FTA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는 좀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 체결된 RCEP라는 건 결국은 한일 FTA네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효과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게 특히나 이제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부분에서 국산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일본과 FTA가 체결되면 우리의 소부장 노력이 그만큼 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각종 보호 장치를 마련한 만큼 국내 업체 피해는 최소화할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실제로요, 그 FTA 수준을 보자면 100%다 관세 철폐가 아니고요, 83%
이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 83% 게다가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최장 20년간 단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부작용은 최소화할 것이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우리가 막는 것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푸니까 다른 나라가 푸는 것도 또 단계적으로 네, 풀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 갑자기 다 친해지는 건 아니다. 네, 네. 그러면 별 효과는 없겠네요.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가 이제 농산물 추가 개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서 이미 체결된 FTA에 비해서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나 쌀, 고추, 마늘, 양파 등과 바나나, 파인애플처럼 수입액이 많은 민감 품목은 양허제 그러니까 개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13개국가 다 FTA를 맺기 때문에요. 여기서 예. 추가 개방되는 그 농산물 품목은 없다라는 게 정부 입장이고요. 결국 일본 제품 얼마나 넘어오느냐 이게 관건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주도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주도하는 알셉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미국은 빠지고. 네, 그러면 미국은 음. 기분 안 좋겠죠. 네,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거 중국과 미국 중에 한국이 중국 노선을 타나라고 걱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이에 우리가 샌드위치처럼 낄 수도 있으니까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은 아니다. 알셉은 중국 주도가 아니라 아세안 주도다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사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관건이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신용대출 많이 받아서 그걸로 집 사는 걸 막는 대책을 하나 내놨는데 이제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고 난 다음에 1년 이내에 집을 사면 그 1억 원 신용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이제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결국 또 대출 줄이기 위한 방안이겠죠? 네, 그러니까 신용대출 받아서 집 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핵심은 어쨌든 신용대출 1억 원 넘게 받고 1년 내 집 사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금융위원회 Q&A 자료를 보니까 보도자료와 함께 나온 그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부인이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았어요. 네. 이 돈을 보태서 남편 명의로 규제 지역에 집을 샀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대출이 회수되냐라고 물어봤더니 답은 회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란 기자가 집 사요? 그럼 제가 신용대출 받아서 고란 기자 빌려주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집 살 때 이제 고란 기자가 또 빌려주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사실 주택을 구입했는지 따질 때 세대가 아닌 차주 본인 명의로만 주택을 체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따질 길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허술하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Q&A가 있습니다. 세대별로 주택 구매 여부를 들여다보면 너무 복잡해진다. 네. 그리고 신용대출 받을 때마다 모든 세대원으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남편이 신용대출 받으려고 하면 아내가 반드시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이러면 너무 혼란스럽다. 금융소비자 불편이 지나칠 것을 우려해서 차주별로만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정부의 마음도 알겠고 구멍도 어떤 구멍이 있는지는 알겠고 시장에서는 야, 이렇게까지 막아야 돼 싶기도 하고 실은 다른 돈이 없으니까 이제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사려는 건데 이건 뭐 아마 집 없는 분이 살 가능성이 되게 큰 상황인데 지금은 두 번째 집은 거의 이제 안 사는 분위기잖아요. 네, 세금이 맞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집 사는 것도 이렇게 막아야 되느냐 하는 또 불만도 있겠어요. 네, 시장에서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주택자들이 집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동안 영끌이었는데요. 이제 예. 이것마저 막아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입니다. 하나투어라고 여행업계 1위 업체인데 무급 휴직을 더 연장하기로 했군요. 지난주 금요일에 공지를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또 연장한다는 건데요. 지난 3월에 유급 휴직을 했어요. 그리고 6월부터는 필수 인력 300명 제외하고 직원 2,000명 무급 휴직을 했습니다. 그럼 월급이 안 나왔냐? 그건 아니고요. 6월부터 이달까지는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기본급의 50%를 직원들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요. 이게 끊겨요. 유지 지원금이. 그러면 진짜 한 푼도 못 받는 겁니다. 예. 직원들 사이에선 정리해고 수순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다. 무급휴직을 해도 회사 차원에서는 4대 보험과 퇴직금 등 비용이 여전히 발생한다. 예. 무급휴직을 4개월간 연장하는 건 우리가 여행업이 회복될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라는 거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요. 한 4개월 후에 여행을 좀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해외여행 말이겠죠 이게. 이게 99.9%가 감소했습니다. 해외여행이. 네, 국내에서 뭐, 해외로 나가는 수요가요. 당연하겠죠. 네. 4개월 후에 이게 될까요? 요즘 미국, 유럽 번지는 거 보면 우리나라만 더 안 번져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심각한데 예, 힘들 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중에 강규림 씨가 잠비아라는 나라가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국가부도가 났다는 뉴스가 들리던데 코로나가 왜 국가부도의 원인이 되는 거고 국가가 부도나면 국민들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보내셨어요. 국가부도라는 건 개인으로 치면 월말에 카드 대금 못 갚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카드로 긁고 생활비 쓰고 월말에 갚고 이러듯이 잠비아라는 나라도 뭐 잠비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들이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쓰고 또 벌어서 갚고 또 빌려오고 이렇게 계속 살고 있는데요. 이 잠비아는 아프리카 한가운데에 있는 아프리카의 충청북도 같은 그런 위치의 나라인데 구리가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해서 사실상 이제 구리 캐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구리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게 직장인으로 치면 카드값 갚아야 되는데 월급 반으로 준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빌린 돈의 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 돼서 이제 국가 부도를 선언했습니다. 이 나라는 근데 코로나 아니었더라도 국가 부도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지적을 몇 년 전부터 받아온 나라입니다. 원래 빚이 많은 나라였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 나라 쥐고 흔들려고 일부러 대출 많이 해주고 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국가 부도가 나면 국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당장은 뭐 달라지는 거 없는데요. 다만 외국에서 더 이상 돈을 못 빌려오게 되니까 생필품이나 의약품이나 뭐 그런 나라에서 직접 못 만드는 것들 중에 외국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것들 있죠. 이제 그게 그 나라는 점점 부족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혹시 국가 부도가 나면 뭐가 제일 힘드냐면 우리나라가 못 만들어서 외국에다 외국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거 있죠. 뭐 석유, 석탄 이제 이런 거, 식량 이런 거 이제 못 사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제일 걱정되는 거겠죠.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합쳐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회사 마일리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실 거고 갑자기 이런 얘기 나왔지 하는 생각도 드실 거고 한국항공대학교 허희영 교수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거 누가 먼저 제안한 거라고 합니까? 이게 저 산업은행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그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이거 채무 불이행에 빠졌죠. 디폴트에 빠지니까 그 HDC 현산이 이제 인수를 하려고 작년 12월에 결정을 했는데 마침내 이거를 그 코로나19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계약상의 문제를 들어서 이제 이게 포기를 했어요. 계약금까지 내고 예. 그러면서 지난달에 그 돈을 빌려줬던 게 이제 채권단 그 산업은행인데 지난달에 채권단이 또 안 왔죠. 그런데 네. 이거를 이제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이 구조조정이 많이 따르게 되고요. 구조조정을 시켜서 좀 매력 있게 만들어서 다시 또 재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도 않고 그렇다고 경영 정상화도 어렵고요. 그대로 또 안고 가자니 이게 이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가 돼서 그런 고민이 깊었을 겁니다. 그러던 끝에 아마 그 대한항공 쪽에다가 제안을 해서 아마 지금 논의가 빗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분 많이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에다가 돈 빌려줬다가 지금 못 돌려받을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원래 채무자가 빚을 못 갚으면 이제 뭐 빚쟁이가 이제 그거를 떠안는 게 많죠. 예. 이제 아시아나 보고 저 대한항공이랑 결혼해서라도 빨리 빚 갚아라 그 말이군요.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런데 대한항공도 요즘 어려워서 난린데 아시아나 인수할 돈이 있는가 이제 이게 고민인데 있어요? 대한항공도 뭐 지금 그 아시아만은 못하지만 그 이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아주 알짜배기 그 기내식 사업부도 떼어 팔았고요. 예. 또 아마 26일 날 뭐 저 서울시하고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송현동 땅. 네. 그것도 이제 뭐 금액이 적당히 결정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도 떼어 팔 정도로 대한항공도 지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결국은 이 산업은행이 이제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이걸 떠넘기느냐, 이제 그게 딜의 핵심이 될 겁니다. 결국 대한항공은 무슨 돈으로 아시아나를 인수하냐 그 궁금함인데 네. 대한항공 돈이 없으면 그 돈도 그럼 산업은행이 줍니까?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항공의 그 지주회사가 한진칼인데요. 예. 지금 그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그 인수가 그렇게 사실 이 기업이 부실화돼 가지고요. 자본 잠식도 반 이상 되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인수 자금이 그 이제 금호 산업이 가지고 있던 약 30% 정도의 지분만 인수하면 되는데 그게
한 3천억 좀 상회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결정할지 모르겠으나 네. 그 산업은행이 아무튼 한진칼이 이제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 그 삼자 매장 방식으로 이제 거기다 돈을 집어넣어서 대한항공이 그 인수하는데 같이 이제 힘을 합하게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죠. 그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이 있고 그 네, 한진칼에다가 3천억 원을 주면 그 3천억으로 한진칼은 아시아나의 지분을 사온다. 그렇게 되겠죠. 그럼 한진칼 예. 아래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서로 이게 뭐 형제인지 남매인지 자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가족이 형성된다는 말이군요. 현재로는 그 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예. 밖에서 보면 네. 아니 왜 정부가 대한항공에 돈을 줘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도록 하면 대한항공만 좋은 거 아닌가? 그게 예. 최선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논란은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세계적인 흐름도 좀 봐야 되고요. 그 산업 구조적인 측면도 좀 보긴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결정은 산업은행이 지금 저거를 안고 가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외국처럼 우리나라는 대형사가 두 개가 있는 나라죠. 우리한테 매우 익숙한데 사실 우리나라 규모에서는 이제 그 1914 대형사를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 않은 나라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잘과 안하가 있고요. 중국과 미국을 빼고 나면 대부분 그 대표 항공사가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중소형 항공사들이 과점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흐름에는 뭐 크게 뭐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로 합치는 거는 흐름에 벗어나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대한항공에다 돈을 넣고 그 돈으로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하는 것에서 정부가 왜 거기에 돈 주냐 하는 문제만 있다는 뜻이군요. 그거는 이제 지금 당장 그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그 대형사거든요. 계열사만 해도 6개가 있고요. 예. 또 항공사를 자회사로 에어부산하고 에어서울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그 일자리를 또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걸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냥 디폴트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처럼 그냥 부실 기업을 산업은행이 떠안고서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자니 그것은 세금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거를 그렇다고 내버려 두고 뭐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하자니 정부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일자리가 날아가는 일인데 네. 그래서 아주 어려운 그 과제를 대한항공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넘겨주면서 예. 이제 인수금융을 좀 하겠다. 그 인수금융의 내용은 뭐 현재로서는 뭐 추측할 뿐인데요. 아마 오늘 뭐 무슨 회의가 있다고 그래요. 관계장관 회의가 있고 하니까 이거 이제 딜이라는 거는 그 잘못하면은 한쪽이 손해를 보거든요. 예. 그래서 대한항공도 지금 바짝 긴장하는 게 지금 그러지 않아도 기내식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거기에 인원이 적지 않은 인원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런 그 상황에서 이 큰 기업을 떠안는 경우에 자칫하면 이제 승자의 저주라고 하죠. 뭐 규모를 키웠다가 자칫하면 그래서 이 딜의 그 균형 있는 그런 딜을 해야겠죠. 그러게요. 정부는 일단 3천억 원 정도 대한항공한테 주면 대한항공이 그 돈으로 아시아나 인수해서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안 쓰게 하면 좋은데 과연 신경 안 쓰게 될 거냐. 또 계속 그거는 돈이 뭐 더 들어가게 될 거냐 이것도 걱정일 테고. 예. 한 가지 대한항공도 지금 그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이라는 회사가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항공을 경영하고 있는 조원태 회장 일가하고 네. 이른바 강성부 펀드라고 하는 쪽이 지금 표대결을 벌일 만큼 지분율이 서로 치열한데 예. 이번에 정부가 대한항공에 돈을 넣으면 정부가 대한항공 지분을 갖게 될 거고 한진칼 지분을 갖게 될 거고 예. 그럼 정부가 갖게 되는 한진칼 지분으로 누구를 경영권 그 소유자로 인정해 주느냐 하는 캐스팅 보트를 정부가 주게 돼서 네. 강성부 펀드 쪽에서는 이게 조원태 회장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럼 돈 낼게요 정부는 가만히 예. 계세요 하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예. 그게 뭐 금년 3월에도 대단했죠. 그 주주총회에서 이제 그 경영권을 놓고서 뭐 아무튼 조원태 회장 쪽에서 이제 이거를 방어를 했는데 지금 KCGI입니다. 그게 사모펀드인데 예.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지분을 들여왔는데 지금 이렇게 큰 빅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산업은행이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되거든요. 그럴 때 산업은행이 어느 쪽을 드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뭐 사모펀드 쪽이겠는가 아니면은 먼저 제안을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럴 예. 경우에 아마 대한항공 쪽으로 힘을 실어줄 걸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강성부 펀드 쪽에서는 반발이 크죠. 기존 조원태 이것은- 회장 쪽 백기사가 될 것 같다 정부가. 예. 음,
알겠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이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치면 거대 독과점 기업 되는데 허용할 거냐 하는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이 안 그래도 문 닫을 상황이면 뭐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현대차, 기아차 합친 거랑 비슷하게 허용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관건입니다.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이 공정위가 과연 승인을 그냥 해줄 거냐. 왜냐하면 지금 그 우리나라 국내에는 그 국제항공사가 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진에어가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로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하나로 묶이게 되면은 9개 중에 5개를 가져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남는 거는 뭐 이스타항공은 지금 사실상 파산 국면에 들어가 있고 플라이강원이라고 해야 뭐 신생항공사고 남는 거는 이제 제주항공과 티웨이인데 이럴 경우에 우리 국내 노선에서 공급력 기준으로요 70%가 넘어가요. 네. 그럴 경우에 독과점 문제 있을 수 아마도 있다. 이건 독과점의 폐해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딜 과정에서 뭐 운수권을 뭐 일부 내놓거나 네. 아니면은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을 아마 매각하든지 뭐 통합하든지 하는 쪽으로 공급력을 줄이지 않으면 네. 이거는 독과점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가 될 거고요. 정리되는 과정에서 다른 LCC는 또 혜택을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뭐 아무래도 이렇게 알겠습니다. 되면은 이제 예. 플레이어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니까. 허 교수님, 시장에. 오늘은 네네네. 여기까지만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